자, 이번에 배우실 메뉴는 치킨 커틀릿인데요. 커틀릿이라고 하는 요리는요, 고기를 얇게 저며서 잘 두드린 다음에 밀가루, 달걀, 빵가루를 묻혀서 튀겨낸 고기 요리인데요. 소고기로 하게 되면 비프 커틀릿이 되고요. 돼지고기로 하게 되면 포크 커틀릿이 되고요. 이 포크 커틀릿이 일본으로 건너가가지고 돼지 돈자, 커틀릿 발음을 좀 하기 어려워하죠. 일본 사람들이 가츠로 변해가지고 돈까츠가 된 거죠. 오늘은 닭고기, 닭다리를 이용한 치킨 커틀릿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재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치킨 커틀릿의 주재료인 닭고기인데요. 닭다리살이 나오게 돼요. 닭다리가 나오죠. 살을 발라서 쓰셔야 되는데 종아리와 허벅지가 같이 연결이 된 장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닭고기 한 토막이 나오고요. 달걀 하나, 그 다음에 닭고기에 밑간을 할 소금과 후추, 나중에 튀긴 닭고기의 기름기를 빼줄 냅킨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빵가루와 그리고 밀가루, 그 다음에 튀김을 할 수 있는 기름이 300ml 정도가 준비가 됩니다. 자, 주어진 재료를 이용해서 치킨 커틀렛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치킨 커틀렛에 닭을 손질을 하실 때는요, 껍질을 살려주셔야 돼요. 껍질을 벗기지 말고 이 껍질째 닭고기를 이제 나중에 튀겨서 완성을 할 건데요. 자, 보시면은 이 닭다리 바깥쪽은 껍질이 좀 매끈하게 예쁘죠? 그런데 뒤집어 보면 안쪽은 좀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껍질을 우리가 이제 살려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쁜 쪽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안에 지저분한 쪽에다 칼집을 넣어서 닭고기 살을 발라내는 편이 훨씬 좋겠죠. 자, 이 닭고기 살 한번 발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지금 허벅지 뼈, 그 다음에 종아리 뼈, 이렇게 뼈가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뼈가 지금 이렇게 꺾여 있기 때문에 일자로 손질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나눠서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의 앞날 끝부분을 이 뼈에다가 댄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직선으로 계속 금을 그어주세요. 금을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또 긋고 해가지고 뼈가 이렇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자, 이 뼈 밑에다가 칼을 바짝 집어넣으세요. 뼈가 닿게끔. 그래서 관절에 있는 연결된 살을 또 끊어주셔야 뼈를 이렇게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종아리 부위도 보시면, 자, 이 종아리 뼈도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겠죠? 그래서 발목 있는 부분까지. 자, 이때는 이 껍질이 좀 벌어지게 하셔야 돼요. 자, 칼집을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넣으셔가지고 이 속에 있는 뼈가 드러나게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칼을 왔다 갔다 움직이게 되면 살이 부서질 수가 있어요. 자, 아래로 내려 긋듯이. 자, 발목 쪽에는 살이 없어서 좀 이렇게 분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조금 이 날 끝이 뼈에 닿게끔, 자, 이렇게 손질을 하셔서 뼈가 드러나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발목 부위에 이 살이 딱 모여서 붙어 있으니까, 자, 이 발목 부위에 있는 뼈 밑에다가 칼을 집어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딱 끊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살을 분리하기가 쉽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살을 모아주시면은, 자, 무릎 관절 있는 부위에 이렇게 살이 모여요.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뼈를 붙잡고 하시는 것보다는 닭고기 살을 손으로 이렇게 뭉쳐주세요. 뭉쳐서 손으로 붙잡으시고, 칼은 살 쪽을 향하면 안 돼요. 그럼 살이 다 찢어져 버려요. 뼈 쪽을 향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뼈 쪽에 칼금을 긋는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살을 분리를 해서 하셔야 최대한 뼈에 있는 살을 제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또 뒤집어서 마찬가지로 바짝 손으로 살을 모아주고, 자, 이렇게. 자, 요 뼈는 오늘은 사용은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육수를 쓰실 일이 없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펼쳐진 살을 보시면, 자, 종아리. 자, 이쪽은 종아리, 이쪽은 허벅지 살이 이렇게 준비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껍질도 자, 그대로 상하지 않은 상태로 자, 이렇게 분리가 되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완성을 했을 때 치킨 커틀렛의 두께가 1cm예요. 자, 완성을 했을 때 1cm 정도면은요, 익히면은 약간 두꺼워지죠. 그리고 빵가루를 익히면 조금 더 두꺼워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좀 더 얇게 점이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봐도 닭고기의 두께가 좀 두꺼운 편이죠. 자, 우선은 발목 부위를 보시면 이렇게 힘줄이 모여 있어요. 닭이 그나마 좀 운동을 하는 부위가 이 발이잖아요. 다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힘줄이 모여 있는데 이 힘줄 때문에 질기기도 하고 잘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 힘줄 끝부분은 정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보시면 힘줄이 쭉쭉 있어요. 이 안쪽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근데 이거를 다 뽑아내다가는요, 뽑아낼 수 있으면 이렇게 뽑아내시면 좋은데 이게 뽑기도 굉장히 힘들고요. 잘못하면 닭고기 살이 다 찢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뽑아내면 좋겠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굳이 이렇게 뽑아내지 않으셔도 칼집을 많이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선은 살을 좀 점여 볼게요. 얇은 쪽도 있고 두꺼운 쪽도 있고 살이 텅 빈 쪽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편편하게 손질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어요. 일단은 이쪽은 조금 두껍죠? 네, 이 끝에서부터 여기는 얇기 때문에 이 가운데쯤부터 고기를 점여서 완전히 점이지 마시고요. 자, 옆으로 이렇게 넘겨주세요. 살을. 자, 이렇게. 그러면 고기가 커지기도 하고 얇아져요. 자, 이런 식으로 점여주시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여기 안쪽엔 또 살이 비어있죠? 안쪽에 비어있는 살은 자, 또 이쪽에서 이렇게 살짝 넘겨서 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넘겨서 채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손질을 하시고, 아직도 살이 조금 울퉁불퉁하지만 너무 이 칼로 살을 점여내버리면은 자칫하면 고기가 다 그냥 잘라져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때는 잘 두드려서 손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칼 등으로 자근자근 두드려 주세요. 고기가 편편해지게 칼등으로 힘 조절 잘 하시고요. 두꺼운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이 두드려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힘줄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다 끊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칼날 끝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톡톡 끊어주세요. 힘줄 부위, 뭉쳐있는 힘줄 부위 있는 부분들을 톡톡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이때 약간 구멍이 나도 괜찮습니다. 이 칼집을 충분히 넣어주지 않으시면은 힘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익힌 다음에 모양이 그릇 모양처럼 오그라들어요. 최대한 편편하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칼집을 잘 넣는 것이 치킨 커틀렛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렇게 두드려서 충분히 손질을 해주시고 또 뒤집으세요. 닭고기 껍질에도 지금 구멍이 좀 나 있지만 닭껍질이 익히면서 굉장히 수축이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닭껍질 부위도 조금 더 칼집을 넣어주시는 게 좋겠어요. 가장자리 부분은 톡톡 끊어주는 느낌이에요. 오그라들지 않게, 최대한 오그라들지 않게끔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가 굉장히 너덜너덜하고 만신창이가 된 것 같지만은 이 정도로 손질을 해주셔야지만 치킨 커틀렛 모양을 예쁘게 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여며서 자, 이거를 이제 접시에다 옮겨서 밑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소금. 자, 손으로 집으셔야죠. 멀찌감치서. 소금은 멀찌감치서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 후추가 나와요. 자, 검은 후추도 가까이서 뿌리면 뭉쳐요. 그래서 멀리서 뿌려서 뭉치지 않게끔 골고루 뿌려서 소금과 후추만으로 밑간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옷을 입혀야 되겠죠. 튀김옷으로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를 입혀가지고 한번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치킨 커틀렛에 입힐 튀김옷으로 밀가루와 달걀, 빵가루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달걀은 노른자 흰자를 잘 섞어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우묵한 볼에다가 하시는 편이 좋고 접시에다가 풀어서 접시에다가 하셔도 되고요. 그릇이 너무 작지 않게 닭고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그릇이어야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달걀을 충분히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빵가루도 밑손질이 필요한데요. 우리 이 빵가루는 보통 건식 빵가루가 있고 습식 빵가루가 있습니다. 습식 빵가루는 주로 돈가스 전문점에서 많이 쓰는 젖은 빵가루, 그냥 촉촉한 빵을 그대로 갈아서 쓰는 빵가루로 냉동실에 보관을 해놓고 쓰는 빵가루가 있어요. 근데 조리기능사 시험에서는 우리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바싹 말린 건식 빵가루가 준비가 되죠. 이 건식 빵가루는 단점이
잘 묻지를 않아요. 너무 거칠어서 잘 묻지도 않고 쉽게 타버려요.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습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빵가루에다가 물을 한꺼번에 많이 넣지 마시고, 자, 저는 일단 한 큰술 정도 넣었는데요. 자, 물을 조금 넣어서, 자, 이렇게 적셔주시고, 손으로 비비시면 안 돼요. 빵가루의 입자가 거칠수록 맛있어 보이게 튀겨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골고루 그냥 수분을 주시면, 이 빵가루가 약간 촉촉해지면서 입자도 훨씬 더 불어나요. 보풀보풀하게 입자가 저도 지금 살짝 불어나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은 또 빵가루가 떡져요. 덩어리가 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적당히 넣으셔가지고, 자, 이 보송보송한 상태를, 자, 이런 식으로 살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빵가루를 준비를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기름의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 싶을 때, 자, 밀가루, 달걀, 빵가루의 순서대로 묻혀주시면 되겠어요. 자, 밀가루를 묻혀주는 이유는 이 고기 자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달걀이 잘 묻지 않아요. 젖어 있는 달걀이. 그래서 밀가루로 일단 겉표면을 마르게 한 다음에 달걀을 묻히는 거고, 달걀을 묻히는 이유는 또 빵가루가 잘 묻으라고 묻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밀가루, 자, 고기가 우리가 막 손질을 심하게 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다뤄주셔야 되겠죠. 꼭꼭 눌러서, 자, 꼭꼭 앞뒤로 눌러서, 이 밀가루가 제대로 묻어있지 않으면은요, 달걀이 잘 안 묻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빵가루까지 안 묻으니까 꼭꼭 눌러서 밀가루를 아주 살짝 털어주셔야 되겠죠. 여분의 가루는 털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달걀을 묻혀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달걀 앞뒤로, 이때는요, 가능하면 한 손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빵가루가, 달걀이 묻어있는 손으로 빵가루를 묻히면 빵가루가 다 뭉쳐버려요. 그래서, 자, 일단 한 손으로, 자, 충분히 앞뒤로 적신 다음에, 달걀이 또 너무 많으면 새어 나와서 색깔이 진해지니까 충분히 달걀물을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최대한 빵가루를 넓혀서 이번에는 빵가루 한쪽에다가, 자, 이렇게 윗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덮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어요. 꼼꼼하게 빵가루까지. 굉장히 커지죠? 닭다리 하나였는데, 자, 이렇게 굉장히 사이즈가 커집니다. 두 조각으로 나누지 마시고 한 조각으로 크게 튀겨서 내셔야 돼요. 자, 빵가루를 묻힐 때 손을 한번 씻어주세요. 그래야 아무래도 빵가루가 손에 덜 묻어서 훨씬 하기가 편리해요. 자, 가장자리까지 빵가루 나온 양이 겨우 요거 하나 만들 양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넓은 접시에다가 빵가루를 깔고 윗부분도 충분히 빵가루를 묻혀서 꼼꼼하게. 그리고요, 이 빵가루를 묻힐 때 손으로 이렇게 꼭꼭 좀 눌러주시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 고기가 좀 더 편편해져요. 이렇게 꼭꼭 꼭 가장자리까지, 자, 이렇게 눌러서 꼼꼼하게 빵가루가 잘 묻게 해주세요. 자, 엄청나게 큰 치킨 커틀렛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거를 이제 기름에 한번 튀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름의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온도계를 쓰는 게 제일 정확하지만, 이때는 이제 조리사 시험에서는 뭐 온도계까지 가져가서 쓸 수는 없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손만 대봐도 온도를 적당하게 알 수가 있지만, 보통 조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처음 요리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집에서는 또 이 튀김 요리를 그렇게 흔하게 많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기름은 우리가 이것을 deep fat fry를 하시오라고 요구사항에 나와 있어요. 딥이라고 하는 건 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름에 깊게 잠기게, 푹 잠기게 튀겨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달걀 프라이 같은 경우 그냥 팬 프라잉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기름 속에 완전히 잠기게 튀기는 커틀렛 종류는 딥 팻 프라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넉넉하게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자, 이때 기름의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소금을 좀 넣어서 소리가 클수록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젓가락을 담가보고도 알 수가 있어요. 젓가락이 들어가자마자 지글지글한 게 기포가 많을수록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도 알 수가 있고,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내용물을 조금 넣어보시면 돼요. 빵가루를, 자, 저는 조금 뭉쳐가지고 넣어볼 텐데요. 내용물이 바닥까지 가라앉았다가 2, 3초 뒤에 바로 떠올라오는 정도가 우리가 보통 튀김을 하는 한 160에서 170도 정도 온도인데요. 자, 오늘 그 정도 온도에 튀겨줄 건데요. 근데 빵가루는 가볍기 때문에 떠오르긴 굉장히 빨리 떠오릅니다. 다른 재료에 비해서는요. 자, 표면에서 바르게 떠오르기도 하죠. 지금 지글지글한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갈색이 난다든지 이러면 위험 신호겠지만,
저는 지금 지글지글하면서 색깔이 금방 나지는 않는 상태니까 적당한 온도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재료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빵가루 털지 말고 그대로 손으로 갖다 집어 넣으셔야 돼요. 젓가락으로 넣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손으로,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넣어주세요. 한쪽의 면이 충분히 황금빛이 나면은 뒤집어서 반대쪽을 튀겨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능하면 기름 속에 잠기게 충분히 칼집을 넣기 때문에 모양이 좀 평평하게 잘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채를 이용해서 좀 눌러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적당히 살짝 갈색이 나기 시작을 하면요, 자, 이번에 이렇게 뒤집어서, 자, 이때 이렇게 채를 이용해서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모양이 좀 더 반듯하고 평평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름 속에 푹 잠기게, 색깔은 진한 향금색이 나오게, 내가 원하는 색깔보다는 한 단계 정도 좀 연한 색깔로 튀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꺼내놓고 나면 이 여열이 남아있어가지고 조금 더 익는 과정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보다 좀 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살짝 더 연한 느낌으로 튀겨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자, 한 번만 더 뒤집어서 튀기겠습니다. 처음부터 온도가 지나치게 높으면 이미 색깔이 타버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온도보단 차라리 조금 낮은 온도에서 튀기시는 게 좋지만, 너무 낮은 온도에서 튀기게 되면 보송보송하게 튀겨지질 않아요. 재료가 기름을 다 흡수를 해버려가지고 바삭하지도 않고 굉장히 느끼한 맛도 있고 기름이 줄줄 흘러내리고 겉돌아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를 맞춰서 확인을 해보시고 튀겨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이 재료가 계속해서 기름 속에 잠겨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색깔도 균일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이런 튀김용 팬이 제시가 돼 있으면 여기다가 그냥 바로 튀기시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최대한 좀 넉넉하게 쏟아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아니면은 큰 냄비가 있으면 큰 냄비를 이용을 하셔도 좋겠죠. 치킨 커틀렛은 닭고기를 손질해서 튀김옷을 묻혀서 이렇게 튀기는 과정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 거에 비해서 시험 시간은 이렇게 짧지가 않은 편이죠. 별다른 가니쉬 없이 그대로 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적당한 색깔이 나서 건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제가 원하는 색깔보다 아주 한 단계 정도 연한데, 자, 이 상태에서 일단은 꺼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튀기고 난 찌꺼기는 재빨리 걸러주셔야죠. 기름이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시험장에서는 이 기름을 따로 제출을 하는 곳이 있으니까 아주 조심해서 거기다가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기름 가지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잘못해서 쏟거나 이러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안전 점수가 있어요. 감점이 되니까 특별하게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걸러서 깔끔하게 정리정돈 해 놓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냅킨에다가 기름 흡수를 좀 시킨 다음에 살짝 기름이 빠지면 완성 접시에다가 담아내도록 하겠는데요. 뭐 어느 쪽이 위로 올라와도 상관이 없어요. 껍질 쪽이 위로 가도 되고, 아니면은 뭐 뼈가 있던 쪽이 위로 가도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보셔서 앞뒷면 중에서 더 예쁜 쪽이 보이도록 담아서 내시면 되는 거죠. 오래 놔두실 필요도 없고, 자, 저는 앞뒤로 뭐 다 괜찮은데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크게 한 접시 왕돈가스만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치킨 커틀렛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뉴 치킨 커틀렛 배워보셨는데요. 굉장히 조리 과정은 단순하죠. 그렇지만
일단 닭고기 손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닭의 껍질이 붙어 있게끔 손질하셔야 된다는 점. 자, 치킨 알라킹과 치킨 커틀렛의 닭고기 손질하는 요령을 정확하게 잘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치킨 알라킹은 껍질을 벗기고 커틀렛은 껍질째로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칼로 충분히 두드려 주셔야지 완성을 했을 때도 이 모양이 편편한 모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고기니까 익히다 보면 약간 우글우글하는 면이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편편하게 납작하게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손질을 하시려면은 처음에 칼 등으로 충분히 두드려 주시고 그 다음에 힘줄 부위를 칼날로 콕콕 찍어 주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껍질 부위도 구멍이 조금 나더라도 충분히 칼집을 넣어 주시는 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완성을 하고 나면 이런 구멍은 메꿔지니까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닭고기를 손질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소금, 후추 간을 하시고 밀가루, 달걀, 빵가루 상태를 묻히실 때 밀가루에 여분의 가루를 충분히 털어주지 않으면 달걀이 묻지를 않아요. 제대로 밀가루가 뭉쳐있는 부분은. 그래서 밀가루를 묻힌 다음에는 잘 털어서 골고루 밀가루가 배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달걀을 바로 묻히셔야 돼요. 밀가루를 묻혀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밀가루가 젖어 들어가지고 다시 묻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튀긴 다음에 이 튀김옷이 벗겨지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묻히고 바로 달걀을 묻혀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빵가루는 미리 물을 조금 뿌려서 너무 많이 뿌리시면 안 돼요. 모자라면 물을 또 넣어서 다시 섞어주시면 되지만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그거는 복구가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조금씩 넣어가면서 약간 수분이 적은 듯하게 빵가루에 물을 묻혀서 묻혀주시고요. 빵가루를 묻힌 다음에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기름은 미리 좀 달궈 놓으셨다가 빵가루 하나 이렇게 뭉쳐가지고 넣었을 때 들어가서 지글지글 표면에서 이게 튀겨지지만 들어가자마자 막 갈색이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불을 끄고 잠깐 식혔다가 적당한 온도가 될 때 넣어서 튀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튀기실 때는 기름 속에 푹 잠기게 그래서 젓가락이라든지 채를 이용해서 기름 속으로 좀 밀어 넣어서 튀겨주시는 편이 색깔도 고르게 나올 수가 있고 또 뒤집어서 튀기실 때 특히 채로 좀 눌러주시면은 약간 오그라들던 모양도 좀 편편하게 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요령이 시험에서는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워낙에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내셔야 되는 요리이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시험에 실수하지 않고 합격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두어서 요리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은 이렇게 약간 진한 황금빛이 나도록 내가 원하는 색상보다 한 단계 연할 때 꺼내 주셔야지만 꺼내놓고 나도 모르게 색깔이 살짝 진해져요. 그 점을 유의해서 치킨 커틀렛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수업 마치겠습니다.